와, 어르신 일로 오셔야 되는데. 결국은 오시겠지만. 차다! 윈드밀이다 이거. 풍차가 영어로 윈드밀. 밀으면 이거 가는 거잖아. 밀어. 어? 이게 방앗간이잖아 일종의 저게. 암스테르담에서 바다를 건너 동네로 신도시로 건너가는 그 철부선이 연락선인데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호텔 예약한 데를 찾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미넨 여행을 마치고 도르트문트를 거쳐 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떠나기 전에 미넨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미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짧게 미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바이에른 주의 미넨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에른 미넨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축구에도 보면은 독일에 바이에른 미넨 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에른과 미넨은 어떤 관계냐? 물론 여러 가지 독일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걸로 보게 되면 바이에른주에 있는 미넨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이라는 말과 미넨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이에른은 바이에른 공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공국. 바이에른 공국 안에 미넨이란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이에른 공국은 어떤 나라에 있느냐? 지금은 독일 땅으로 되어 있지만 300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에른 엄연한 왕국이었습니다. 공국으로 있다가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을 도왔다는 이유로, 프랑스를 도왔다는 이유로 바이에른 공국은 바이에른 왕국으로 성격이 됩니다. 즉 바바리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바리안족, 바바리안 민족입니다. 우리가 조선민족인 것처럼 바바리안 민족입니다. 바바리안 민족들은 바이에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국으로 잘 살다가 어떻게 독일에 병합이 되었느냐? 독일은 오래전부터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통일국가를 원했습니다. 통일국가. 즉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었는 여러 연방국가였어요. 러시아 연방, 미국 연방처럼 연방국가였습니다. 각자의 주가, 성주가 다스렸죠. 그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주가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족이 가장 강성했었죠. 그러나 프로이센은 작은 국가였습니다. 작은 국가. 근데 프로이센은 통일 독일을 꿈꿨어요. 그래서
통일 독일의 염원을 이룬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 힘을 키워서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딱 2번의 전쟁으로 무릎을 꿇기 꿇립니다. 오스트리아를 프랑스를 제압할 때 방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프랑스를 제압하고 나서는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를 돕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성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고 정벌을 하자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를 도왔다는 이유로 프로이센에 합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이에른 왕국은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바이에른이 종말을 맞았다고는 하나 독일에 복속되면서 자의에 의해서 독일에 복속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노버 왕국과는 달리 독일 제국의 구성 제후국으로 왕실도 유지되고 많은 이권을 누렸어요. 바이에른 스스로가 독일에 스스로 가입함으로써 특히 프로이센이 하노버 왕국의 금고를 털어가지고 전부를 바이에른 왕국에다가 선물했기 때문에 왜? 지한테 복종하고 잘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바이에른 왕 루트비 2세는 그 프로이센한테 하노버 왕국에서 털은 금을 받아가지고 그 금으로 바로 노이슈반스타인이라는 우리가 구경했던 성을 바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이슈반스타인입니다. 그러면 노이슈반스타인은 무슨 뜻이냐? 노이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노이슈는 영어로 new, 새로, 이탈리아 말로 누오보, 새로. 예, 노이슈는 독일어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슈타인은 뭐냐? 영어로 스톤, 독일어로 슈타인. 예, 바로 돌덩어리, 돌성, 즉 새롭게 지어진 돌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노이슈반스타인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노버 왕국을 잠시 소개하자면, 하노버 왕국은 보호전쟁에서 영국의 뒷배를 믿고 오스트리아를 돕다가 풍비박산이 난 왕국이 바로 하노버 왕국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프로이센은 하노버를 멸망시키고 그 검은 보화를 바로 루트비 2세에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에른은 300년이 지난 지금 동안 이제 지금 형태의 독일 지도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넨에 가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Where are you from? 이라면은 I'm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I'm German, I'm Deutschland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바리안이라고 대답합니다. I'm 바바리안. 바바리안과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그러냐?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원칙을 좋아하고 좀 딱딱하다고 하잖아요. 축제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끼는 나라였고, 그 독일에서 마스크 끼는 나라, 독일 안에서 가장 유일하게 마스크를 안 끼는 도시가 바로 미넨이었습니다. 바바리안 주였습니다. 바이에른 주였습니다. 그것은 바이에른 민족과 바바리안 민족과 독일 민족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대다수의 동유럽 국가처럼 낭만적이고 흥을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하고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하고, 물론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독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그런 것을 추종하죠. 다른 동유럽 국가처럼 바바리아는 독일과 다르게 낭만적이고 파티를 좋아하고 축제를 좋아하고 웃음이 많고 아름다운 마음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루드비 2세가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한 것처럼 바바리안 민족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유럽 국가처럼 마스크를 끼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미넨은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독일과 이제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같은 점도 많지만
그래도 바바리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절개 타는 차 중에 BMW라고 있습니다. BMW라는 거를 알고 타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거, 거의 없는 거. 내 물어본 사람 중에 거의 대답을 못 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물어보면, 유럽 여행 가기 전에도 BMW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돈 주고 타는 거죠. 벤츠는 알아요. 벤츠는, 그죠? 벤츠는 뭐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BMW는 이렇습니다. B는 바이에른을 뜻합니다. 즉 바바리안의 B입니다. 그리고 M은 자동차를 뜻하는 모터를 말합니다. 모터스. BM 바바리안 모터스. 그러면 W는 뭐냐? 작업을 말하죠. work. BMW 바바리안 모터스 work. 즉 독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독일 내에서도 바바리안 민족이 만든 차라는 뜻입니다. 바바리안 민족, 즉 바이에른 민족이 만든 차 BMW. 아름답고 사랑했던, 내가 만난 시청 중에서, 지구상의 시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청이 미넨 시청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셔서 알지만 미넨 시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밥 먹으러 나왔어요. 미넨의 아침인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네덜란드까지,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기차에서 먹을 거 처음으로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거 무거워서 왜 들고 가는지. 영실아, 빨리 와. 계산할 때 됐어. 그냥 들고 와. 탄산이든 뭐든. 오늘 이제 체크아웃하고, 미넨에서 체크아웃하고요. 이제 그 마리안네 광장에 다시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유명한 맥주집, 독일의 유명한 맥주집에서 흑맥주 2잔 시켜놓고, 예, 이제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떤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덜란드를 가기, 콩사마를 구경하기 위해서 도르트문트.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돼요. 얼마나 갈아타느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저 독일의 남쪽 미넨이거든요. 바이에른이거든요. 바이에른에서 독일의 끝, 어느 끝, 서쪽 끝, 독일의 가장 서쪽 지방에 있는 도르트문트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9유로 티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암스테르담에 갈 수도 있지만, 미넨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기차표가 얼마냐면 104유로예요. 104유로. 그러면 15만원 돈이거든요. 104유로니까 15만원 돈이거든요. 왜? 거리로 따지면 15만원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이 운행되는데, 얘는 다이렉트가 아니고 완행입니다. 완행. 그래가지고 저 미넨 기차역에 안내소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한 5번, 6번 정도 환승을 해야 돼요. 완행으로. 그러면은 직행으로 타면은 그 암스테르담까지 몇 시간 걸리냐면 1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행으로 환승을 해가 가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까지 11시간 걸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행을 타서 네덜란드까지 11시간 걸리고, 우리가 완행을 타서 도르트문트까지 11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환승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어도 너무 잘하고 여러가지 독일에도 너무 많이 와봐가지고 5번의 환승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행이니까 환승도 즐거움으로 알고 1시 30분 정도 되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덜란드에 풍차마을, 네덜란드 풍차마을에 짠세스언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난히 도착하기 위해서 건배. 독일에서는 건배를 안 한답니다.
독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체코다. 아, 체코고요. 독일. 체코는 금메를 안 한대요. 독일은 금메인데 독일은 우리 한국 느낌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미넨 여행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도르트문트를 거쳐서 네덜란드로 가려고 합니다. 9유로 티켓으로 끊었던 그 티켓을 이용해 가지고 10번 이상의 환승을 거쳐 가지고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무척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모두 응원해 주세요. 자, 암스테르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까지 가서 새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국경을 바꾸기 때문에 독일 티켓으로는 안됩니다. 티켓을 끊어가지고 다시 환승에 환승을 거쳐가지고 네덜란드를 통과해서 저 먼 서쪽, 유럽의 서쪽 네덜란드 중에서도 암스테르담으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파이팅! 뭐합니까? 정신? 오늘 지하철역 오다가 거기 어디라? 지하동. 거기 아니라 이거 샀대. 지하도에서 샐러드 사가지고 15,000원 주고. 이거 한 개만 15,000원 아니지. 오해를 부르게 만든다. 12.5유로니까 이게. 빵 2개하고 얘하고 또 뭐였노? 거기다가 소스하고 이래가지고 몇 유로? 16유로. 독일은 물가가 바닥에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싼 물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싼 편인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사실이라. 금액이 안정적이고 어쨌든 독일은 좀 확실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나라처럼 안정적인 나라가 확실해요. 산업이 준 것도 확실하고 그러면서 관광도 상품도 많고 독일 사람들 복장이나 이런 거는 다소 한국적이고 오늘 여기서 여기 라카 할 사람들은 무조건 아침 시간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라카가 많아도 여행객 수에 못 미쳐가지고 라카를 못 넣습니다. 혹시라도 여행객들 오시면 밤차를 이용해가지고 새벽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숙소 찾기도 좋고 또 라카를 선택하기도 좋고 10시 넘으면 무조건 사람이 몰립니다. 내가 다닌 여행지 중에서 라카가 많은 여기 미넨역인데 10시 11시 되니까 라카가 없어요. 풀 상태입니다. 여행객한테는 라카가 숙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진짜 숙소만큼 중요한 게 라카라. 여행객한테는. 예, 그러니까 샐러드가 맛있네요. 무조건 밤차를 타세요. 여간비도 아끼고 또 숙소 찾기도 좋고 아침에 라카도 가능하고. 낮차를 이용해서 밤에 떨어지는 게 최악입니다. 베게테리언은 아니지만 샐러드 점심도 괜찮네요. 이거는 참 맛있네. 차 타기 전에 이만 유튜브 줄이겠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12시 1시 15분인데 1시 35분 차입니다. 일단은 2차 환승역이 트로이틀링겐 그까지 2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되고요. 그 트로이틀링겐에서 또 환승을 합니다. 일단은 미넨역에서 트로이틀링겐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나와 있네요. 네, 8월달, 6월부터 8월달 내내 돌아다니는 거의 무료 티켓과 한 가지입니다. 예, 그 티켓으로 5번 이상 환승을 하면서 바이에른, 독일 남부 바이에른에서 독일 최서부, 서부 도르트문트까지 5번 이상 환승하면서 가보겠습니다. 환승을 하면서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환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내년에 6월, 7월, 8월 오셔가지고 도이칠랜드 밴드, 도이칠랜드 이스라엘 이거를 타고 9유로짜리 여행을 독일 전역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방대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으면 이 DB 밴드가 이게 도이칠랜드 9유로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에서 내려가지고 도르트문트에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국제 티켓을 사서 넘어가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당연히 짠세스언서, 풍차마을 뭐 여러가지 관광을 하고 다시 독일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탈리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환승역으로 다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저 앞에 옮기지를 못하겠네. 그렇지. 그런 놈이 많이 탔다. 첫 번째 환승은 성공해서 두 번째 기차를 탔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기차에 유모차 실내칸하고 자전거 실내칸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기차 할 때 조금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전거를 많이 안 탄 거예요. 하여튼 독일부터는 자전거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유럽까지. 하여튼 세 번째 환승은 좀 기가 막히게 좀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가고 있습니다.
4군데를 서요. 4군데를 서. 그 중에서 3번째 수도역에 내려서 환승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진 않아요. 그죠? 뭐 서울로 말하면 용산역, 부산으로 말하면 진역, 그죠? 본역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환승하면 이제 절반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그다지 이제 온 시간보다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리는 절반 남았는데. 자, 이제 도로트문트를 완성이 향해서 남았어. 한 3번, 2번, 3번 남았어요. 도로트문트를 향해서 내리면 뒤. 할 말 하세요. 해가 이제 어그름하게 집니다. 오늘 한낮을 동안 1시 반에 타가지고 지금 이제 8시 5분인데 지금 8시 다 돼가거든요. 기차 여행 어땠어요? 끝까지 즐거웠는데 오는 동안 기차 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내리고 진짜로 여러 사람을 보고 한번 그 환승하기 전까지 한 20력은 내리는 것 같아요. 20력은 진짜 많이 내려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들판도 진짜 많이 보고 예뻐 깨끗해. 자, 여기는 차범근 선수가 활약했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가 맹활약했던 프랑크푸르트. 차범근 선수의 사진이 지하철 기둥에 크게 돼 있답니다. 가보고 싶다. 자, 화이팅! 지금 10시 20분입니다. 시겐역에서 하겐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겐역에서 이제 한번 완성하면 이제 그때는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가면은 도로트문트가 됩니다. 총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이제 손님들 다 내리고 타는 손님이 이제 몇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배터리 충전도 하고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곧 도로트문트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겐 하바노프 마지막 역에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서 도로트문트 가는 열차를 타면 도로트문트에 도착합니다. 한 20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집에 가고 흘러갑니다. 이제 곧 내리게 되면 도로트문트 열차를 타게 됩니다. 마누라의 폐잔병 수준입니다. 마지막 기차 도로트문트 탔습니다. 기차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놓칠 뻔해가지고 달려오는 바람에 숨이 목까지 찼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허리까지 삐끗한 이제 한 20분 정도 가면은 도착합니다. 도로트문트 기차입니다. 장장 11시간입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가면은 도착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힘들기 어렵게 도로트문트 역에 밤 12시 가량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트문트역에 도착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트문트는 미넨 하버노프처럼 직원들이 그렇게 대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끊으라고 표를 작성해 주는데 그쳤어요. 근데 그 표가 기차표를 살 수 있는 일정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직원에게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시설 안에서 안 나오고 못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르트문트 중앙역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성대다가, 거기는 미넨역하고는 좀 다른 게 그 여러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미넨역도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좀 안정적인 분위기였고 위협적이지가 않았는데, 도르트문트역에 있는 그 좀 안정적인 스타일들이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고 경찰관들이 아예 상주하면서, 밤새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있어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뭐 그냥 아침 7, 8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출근 시간도 모르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나가는 40대 후반 독일 남자에게, 그 사람은 뭐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거린이나 홈리스는 아니었고 난민도 아니었고, 그 암스테르담까지 가야 하는데 비싼 표를 원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좀 이렇게 로프라이스를 원하는 기차로 좀 이렇게 일정표를 짜서 사달라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런데 가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휴대폰으로 그 기차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일일이 낮은 금액 그러다가 그 차 시간에 차가 없으면은 IC 높은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의 환승표를 짜가지고 표를 이렇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표를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일반 직원, 뭐 이렇게 안전 청소, 이렇게 하는 빨간,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빨간 조끼 같은 거 입은 사람, 그 사람 보고 부탁을 하니까 이 독일 남자가 다시 나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그 직원한테, 그러니까 정리하는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하더라고. 안 하려고 하더니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그 독일 남자가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차표 자판기에서 5번의 환승 기차표를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 20분 차인가 해서 기차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암스테르담 가는 기차, 다시 5번의 환승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창밖에 이제 네덜란드풍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먼 길을 기차로 왔습니다. 네덜란드에 들어온 것 같은데 물안개가 자욱합니다. 창밖에 물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7시 4분입니다. 네덜란드 시간. 네덜란드에 왔습니다. 완전히 해가 떠가지고 이제 밖이 잘 보입니다. 넓은 평야의 대지를 보니까 네덜란드 느낌이 나네요. 넓은 지붕, 큼직큼직한 가옥들, 풍력발전기. 자, 우리 이 기차가 네덜란드 기차입니다. 위에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터키가 있죠. 센트럴가 있죠. 센트럴. 네덜란드. 차가 좀 크고 깨끗해요. 좀 이렇게 사각형이네. 천장이 둥글지가 않고 좀 사각형입니다.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그랬겠죠. 밤새 식도 못하고 왔는데 그 하루 만에 막 확 늙었거든요. 지금 머리 이거 밤에 추워가지고 있는 대로 나수 입고 오늘 어제 1시 반부터 오늘 8시, 9시까지 이제 도착하는데 도대체 환승을 몇 분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밤새 뭐 아라비안 도둑놈들하고 짐보따리 들고 이리 뛰고 저리 이렇게 많은 환승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독일 남부 미넨에서 네덜란드 서부 암스테르담 센트럴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쨌든 막 우여곡절 끝에 도착은 했습니다. 풍차 보러. 풍차 보러. 풍차가 뭔지. 근데 여기 보면 현대식 풍차가 많이 돌아가고 있네요. 네? 풍력 발전기. 어쨌든 이게 팍 ner렸습니다. 아유 참 춥고 덥고 막 엉망입니다. 그리고 진짜 네덜란드는 가을이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가을이. 아침 안개가 막.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와가지고 지하도에 들어오자마자 배가 하도 달라붙어서 급한 대로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그 커피하고 근데 세상 다니면서 빵은 다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빵쟁이가 아니잖아요. 뭐 드시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나 안 먹고 그러면 아마 빵 사가지고 빵 맛있게 먹거든. 근데 이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빵 기중에 안 작고 괜찮습니다. 아 다른데 빵 짜봐요. 말도 못하게 짜봐요. 누가 아직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내가 비슷한 게 같네요. 빵을 사보니까. 사람들도 뭐 약간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것 같고 키는 커요. 내가 좋아하는 안드레리오 지휘자 오케스트라 요한 스트라우스 그래서 사본관 빨리 뜯고 가야 너무 힘듭니다. 빨리 먹어요. 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기차에서 배낭여행기에 한 사람도 안 보이지만 영혼이가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와. 안에 지하도에서 나오니까 중앙역 정말 멋집니다. 와, 생각도 못했네. 아까 보던 거하고 현대식 건물 보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먹고 또 밤거리로 나섭니다.